よく止まるしよく曲がるんだ。こんな楽しい車はねえよ。車が分かってねえやつに限ってちょっと金持つとベンツだのフェラーリだのに乗りたがる。俺は金はあるけどそんなもんには全く興味はねえ。俺は死ぬまで GTR だ。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까지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당시 전세계 모터스포츠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던 포르쉐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마지막 왕자 프린스에 이어 본격적으로 닛산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프린스와 스카이라인 GTR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산 그 자체인 닛산. 일본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는 단연 도요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요타는 매년 폭스바겐과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서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요타보다도 무려 20년이나 앞서 일본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있었으니 그 회사가 바로 일본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닛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닛산의 그 출발에 대해 잠깐 얘기해보자면, 1910년대 일본은 포드나 GM 같은 수입차가 일본의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때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교육을 받은 하시모토 마스지로는 1911년 도쿄에 카이신샤라는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 오로지 일본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1914년 일본의 첫 국산차인 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포드와 GM에게 하시모토의 차량은 상대가 되질 않았고, 이에 일본 재벌 기업인 도바다라는 그룹은 대량 생산으로서 미국 자동차와 경쟁해야 한다며 하시모토의 회사를 인수해 닛산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닷선이라는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닛산은 닷선의 다양한 모델들과 트럭들을 내세워 일본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GM과 포드를 넘어서게 되었고, 심지어 성능과 품질이 좋은 자동차로 인정받으며 해외에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며 닛산 역시도 경영 악화를 겪게 되는데, 그 경영 악화는 사실 얼마 가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금방 복구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전쟁에서 사용할 군용 트럭이 필요해지자 미군은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트럭을 대량 주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도요타와 닛산이 그 주문을 따내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블루버드라는 차량도 만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 프린스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술의 닛산이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는데, 하지만 1990년대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게 되면서 닛산도 적자와 재정난이 겹치며 회사의 지분 상당수가 프랑스 르노에 넘어가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 닛산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다툴 정도로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닛산입니다. 일본의 천왕이었던 아키히토 1왕이 가장 사랑했던 프린스. 과거 일본 왕실에서 사용했던 역대 의전 차량들을 잠깐 훑어보자면,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하면서 영국식 다임러인 란도레라는 차량을 시작으로 의전 차량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는 럭셔리의 끝판왕 롤스로이스의 실버 고스트가 의전 차량으로 채택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태자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롤스로이스의 유리창은 관통되어 당시 왕족들과 동승했던 시종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의전차의 경우는 강화가 되었고, 방탄 성능이 강화된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770K를 일본 왕실은 도입하게 되었죠. 물론 이때 당시 일본이 군국주의인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독일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 속한 추축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며 그 이후 일왕의 의전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연합국인 미국의 GM 캐딜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67년 비로소 일본의 왕실은 일본 제조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의전차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때 주인공이 바로 프린스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프린스는 타마 모터 컴퍼니에서 125대 천왕이었던 아키히토가 1952년 왕세자로 즉위하게 되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프린스 모터 컴퍼니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야 1왕의 의전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프린스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일본 그랑프리에서 포르쉐도 꺾어버리는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의전차로 선택받기 1년 전인 1966년에 닛산에 합병이 되면서 프린스 그
자체가 아닌 닛산에서 출시되는 프린스 로얄로서 1왕의 의전차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당시 어린 아키히토 왕세자는 자동차에도 관심이 있었고 자신과 관련이 있는 회사였기에 닛산에 합병되기 전 프린스에 방문을 했다고 하며 1954년에는 제1회 도쿄 모터쇼에서 나온 프린스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이렇게 일본 왕족이 직접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 회사에 방문하는 일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영원할 줄 알았던 기술의 닛산이 재정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게 되며 차량도 노후화가 되고 더 이상 의전 차량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일본 왕실은 2006년부터 닛산이 아닌 도요타의 센츄리 로얄로 대체하며 현재까지도 도요타의 센츄리가 1왕의 의전차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닛산의 프린스 로얄이 아직까지는 1왕의 의전 차량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GTR이다. 요즘 자동차 관련 SNS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한 번씩 등장하는 짤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짤의 원조인 이니셜 D를 잠깐 보자면 よく止まるしよく曲がるんだ。こんな楽しい車はねえよ。車が分かってねえやつに限ってちょっと金持つとベンツだのフェラーリだのに乗りたがる。俺は金はあるけどそんなもんには全く興味はねえ。俺は死ぬまで GTR だ。 닛산에서 PPL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스카이라인 GTR R34를 광적으로 신봉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 말고도 R34가 아닌 R32를 운전하는 캐릭터 역시도 리어 사이드에 붙어있는 엠블럼의 R은 불패 신화의 R이라며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대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은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런 스카이라인 GTR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포르쉐를 상대했던 프린스의 스카이라인 2000GT를 베이스로 닛산은 최초의 스카이라인 GTR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GTR은 일본 그랑프리에 나와 49연승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얼마 생산하지 않은 1973년형을 거쳐 스카이라인 GTR의 역사는 잠시 끊기게 되었고 약 15년이 지난 1989년 닛산은 그룹 A 투어링카 레이스를 위해 3세대 스카이라인 GTR인 R32를 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R32는 일본 그룹 A 레이스에서 29전 29승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로 이니셜 D에서는 불패의 R이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4세대 R33은 역대 최악의 GTR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차게 까이게 되는데 사실 R33은 R32보다 차체가 커지면서 기존보다 핸들링은 둔해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고속에서의 안전성은 더 좋아지고 튜닝을 하면 할수록 그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하네요. 마지막 R34는 이니셜 D에서도 나왔듯 자동차를 모르는 녀석들이 꼭 돈이 좀 생기면 벤츠니 페라리를 찾는다. 난 죽을 때까지 GTR이라고 한 만큼 한 시대를 풍미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차량이고 특히 분노의 질주 2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포로카의 차량으로 등장을 했기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포르쉐를 겨냥해 만든 닛산 GTR. 닛산이 어려워지자 스카이라인 GTR은 2002년 단종이 되었고 이때 르노는 닛산의 대주주가 되면서 카를로스 곤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CEO로 임명하게 됩니다. 추가로 카를로스 곤은 닛산에서 나오는 46개 모델 중 단 3개의 모델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약 2만 명을 해고하고 5개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진짜 얄짤없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낭만은 있었는지 닛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GTR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렇게 닛산은 스카이라인 GTR이 아닌 닛산 GTR이라는 차량을 내세워 포르쉐 911 터보를 목표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닛산 GTR은 물론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슈퍼카이긴 하지만 역시나 저는 닛산보다 포르쉐가 더 좋...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